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선형회귀를 이용한 집값 예측 문제를 풀고 있었고요. 선형회귀 모델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선형회귀가 뭔지 몰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머신러닝 기본 프로세스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는 크게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꾸는 거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선형회귀를 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적 이웃을 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를 쓰고 이렇게 문제의 성격에 따라 알고리즘만 바꿔주는 거지 기본 프로세스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프로세스를 먼저 익히셔야 되고 그냥 갈아 끼우듯이 모델만 갈아 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은 깊이 알면 알수록 좋기는 한데 기본적인 컨셉만 알아도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값 예측 풀이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올렸던 거 자,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프닝 콜앱 컨트롤 누르고 해주셔야 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작성을 하면 실행이 안 될 테니까 드라이버를 복사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사본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파일 불러와야겠죠? 업로드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파일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F9 눌러주시면은 모든 셀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어려운 게 있으면 일단 다 넘어가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데이터 한번 구경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집값이고요. 메디안 하우스 밸류. 자, 이게 표준화를 우리가 밑에서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원본 데이터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불러볼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표준화가 아니라 이거 상관계수죠, 참. 그래서 상관계수를 보고 가장 상관도가 높은 거를 뽑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니까 요 컬럼만 딱 뽑아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이 메디안 인컴, 이 수입이 집값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요거를 일단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물고기 무게 예측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그랬죠. 타겟 잡아주고 문제 잡아주고 쪼개주고 학습시켜주고 평가하고 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남이 하는 거를 딱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직접 하려고 하면 안 될 수 있거든요. 꼭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점, 45점. 자, 이 정도 점수를 얻었어요. 예측도 한번 해봤고. 자, 근데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예요. 요거를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모델의 성능이 좋으면은 좋은 거고요. 근데 간단하게 하면은 모델의 성능이 대부분 안 좋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 모델의 성능을 높이냐, 이 싸움입니다. 결국 모델을 개발하는,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걸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 높이는 방법은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다시 올라가서 EDA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웬만한 그 분석을 안 했잖아요. 자, 이거 EDA 하기 전에 자, 일단 여기서 한번 하죠. 일단 이걸로 그냥 한번 쭉 실행을 해볼게요. 결칙치가 많거나 불필요한 컬럼은 걸러내보자. 근데 결칙치가 많은 컬럼이 없었습니다. 이거 인포에서 보시면 되죠. 결칙치가 없고요. 얘밖에 없어요. 토탈 베드룸스. 근데 얘도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얘는 결칙치를 나중에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걸러내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값으로 채워넣거나. 자, 상관관계로 필요한 거 솎아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거 하나 솎아낸 거잖아요. 메디안 인컴. 자, 근데 사실 이거 솎아낼 필요가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자, 웬만하면은 요거는 변수가 많으면 좋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고기 예제에서 우리가 하나만 뽑았던 이유는 그냥 그래프로 2차원상의 그래프로 실제 이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고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뭐 꼭 하나만 여기서 뽑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리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무게가 있고 길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높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너비. 물고기 정보가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저는 이렇게 2개만 뽑았어요. 그 이유는 길이랑 무게 이 2개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확인하려고 뽑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높이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고려해야 되는 게 3개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3차원으로. 여기가 높이, 길이, 무게. 여기까지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이고 무게가 얼마인 점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시각화가 가능해요. 3차원상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자, 근데 이제 4차원 제가 너비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여기서 그릴 수가 없죠.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2개만 뽑은 건데 근데 사실 문제를 무게가 1이고 길이가 2고 높이가 3이고 너비가 4인 거를 딱 제시해가지고 이게 뭐 돔이다 라고 하는 거를 문제가 이게 여러 개라고 해서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죠. 시각화를 못할 뿐이지 이 4개를 고려해서 어떤 정답을 유추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을 더 잘하겠죠. 그래서 소위 이 특성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치면 컬럼이 되겠죠. 컬럼의 개수가 많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좋다고는 말 못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의 패턴이 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거고 특별한 패턴에 따른 예측을 더 잘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각화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2차원 또는 3차원 상에서 시각화를 통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n차원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거로 솎아내자고 했는데 상관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가 도움이 됐으면 됐지 도움이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수는 있으면 다 쓰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물론 변수가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상치가 많아 보이는 컬럼은 체크해두자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인포할 때 대충은 체크를 했습니다. 디스크라이브로. 이런 것들 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최대값과 평균 사이의 거리가 좀 먼 거. 75%까지는 3000인데 갑자기 4만으로 뛰었잖아요. 자, 이런 거 좀 의심스러운데 이게 이상치일지 아닐지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하죠. 자, 그래서 바로 이상치 존재 여부 확인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IQR이라는 거 검색을 해보세요. 자,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걸로 할게요. 이게 좀 너무 어렵게 나왔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IQR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탐색하고 처리하기. 자, IQR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터커타일 레인지라고 한대요. 그래서 Q3-Q1을 의미한다. Q3은 그 3분위에 위치한 수고요. Q1은 1분위에 위치한 수입니다. 4분 이상의 이제 그 값을 나타내는데 Q3은 3분위는 그 75% 위치해 있는 수고요. 1분위는 25%. 이거 뭐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정확히 중앙 지점이 50%고요. 여기가 2분위 수라고 하기도 하고 메디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앙값. 그 다음에 이 두 개 또 여기서 절반 쪼개면 여기서 25%, 절반 쪼개면 75%. 데이터의 분포 수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총 데이터의 25%가 요만큼. 여기까지가 총 데이터의 절반 50%. 여기까지가 총 데이터의 75%. 이게 전체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Q1, 여기가 Q2, 여기가 Q3, 여기가 Q4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포스팅 읽어보시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이상치 탐색 방법은 이 IQR을 이용하는 거라고 나와 있고, 요게 이제 잘 이렇게 IQR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탐색하고 그 이상치를 제거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 IQR이라는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1.5를 곱해요. 그 다음에 Q1에서 그 값을 뺀 게 하한선, Q3에서 그 값을 더한 게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선과 상한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이상치다 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방법론이 몇 개 있겠지만 IQR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보통 IQR을 씁니다. 자, 수식도 다 나와 있죠. 자, 근데 저희는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볼게요. 이거 복사해서 써도 되긴 하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직접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Q3과 Q1을 구해야겠죠? 왜냐면 Q3에서 Q1을 빼야 IQR이 나오니까. 요거를 PD가 아니라 우리 데이터 뭐냐? 하우스. 자, 퀀타일이라고 하시면 4분위수를 구할 수 있고요. 비단 뭐 4분위 꼭 4분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데이터 분포상 어떤 지점의 값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42%, 한 66%, 뭐 이런 0과 100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위치의 값도 구해낼 수가 있어요. 퀀타일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0.25, 25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 분포는 우리가 확률 분포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확률은 0에서 1 사이로 나타내기 때문에 25라고 하지 않고 0.25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셀을 하나 열게요, 여러분. 자, 그럼 각 컬럼에 1분위 수가 구해집니다. 이 수의 의미는 뭐라고요? 25% 위치에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25번째라고 하는 건 그렇고 전체 100개가 전체 데이터가 100개라고 가정했을 때 25번째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Q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Q3.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Q1의 차. 이게 뭐라고요? IQR.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이거 따라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얘가 코드를 주지 않았어도 이거 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코드예요. 그죠? 그래서 IQR을 보시면 이렇게 IQR을 구했어요. 자, 그 다음 끝이 아니죠. IQR을 구한 이유는 우리가 하한선과 상한선을 구해요. 하이스트, 로스트. 자, 상한은 아까 보니까 Q3에서 IQR에다 1.5를 곱한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최대 제한선이고. 요거죠, 요거. 그림으로 치면 요 짝대기. 자, 그럼 IQR 곱하기 1.5. 이거를 Q3에다 더하라는 얘기죠. 요거는 IQR 곱하기 1.5를 Q1에서 빼라는 얘기고. 그냥 저는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Q1 빼기 1.5 곱하기 IQR. 이 미니멈.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 맥시멈.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이 2, 3, 7. 됐고요. 자, 요거 워닝 뜨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숫자가 아닌 컬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뭐라고 하는 건데 결과는 잘 나오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각 컬럼의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 큰 값은 이상치로 보는 거예요. 롱지튜드가 마이너스 112보다 크다. 그러면 이상치. 112보다 크다. 그러면 112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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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이티드가 43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상치, 이게 6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상치. 자, 그 다음에 로스트. 마찬가지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웃라이어를 제가 한번 구해 볼 건데, 하우스에서 자, 요거 조금 코드를 좀 코딩을 해야겠네요. 자, 일단 아웃라이어를 제가 제거를 할 건데, 제거를 하기 전에 한번 어떤 게 아웃라이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되겠죠. 자, 하우스에서 예를 들어 토탈 베드룸스, 토탈 룸스로 할게요. 토탈 룸스. 자, 얘가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요 하이스트에서 잠깐만요. 하이스트에서 자, 토탈 룸스의 하이스트랑 로우스트를 꺼내 와야겠죠. 토탈 룸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트. 오는 로. 이렇게 두 개 꺼내오면 이 토탈 룸스라는 컬럼에 대한 하한선과 상한선만 가져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야겠죠? 하우스 토탈 룸스. 여기서 이 내가 이제 결칙 그 뭐죠? 결칙치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요거 벗어난 걸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칙치가 아니라 이상치. 그래서 토탈 룸스 하이 보다 크면은 이상치죠. 상한선을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하나 잡고 또 자, 토탈 룸스가 로우스트보다 작은 거. 이 두 개를 뭘로 묶어줘야 되죠? 요거 이거나 둘 중 하나에 포함되면은 이상치니까 이렇게 묶어줘야겠죠? 5어로. 그래서 여기 이상치가 하나 일단 보이는 것 같아요. 트루로 나오는 게 이상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우스에 자, 1287개의 이상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토탈 룸스는. 제가 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해서 그렇지 토탈 룸스만 대상으로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287개. 이상치가 꽤 많이 있네요. 전체 데이터가 2만 몇 개인데 1287개면 이상치가 꽤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칼럼 하나 했으니까 토탈 룸스에는 이상치가 있다. 이거 제거해야지.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고 요거를 그럼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토탈 룸스 말고 컬럼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작업을 이제 여러 개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개 해주실 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다 그냥 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컬럼 개수가 한 10개? 9개 정도 되는데 이거 일일이 다 하나씩 해가지고 하긴 조금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좀 잘 치시는 분들은 좀 자동화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제가 코드를 일단 한번 올려드릴게요. 직접 치는 건 좀 오래 걸리죠? 아니다, 그냥 할까? 코드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할게요. 자, 일단 하우스 셀 바꿔서 자,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모든 컬럼의 이상치를 파악해서 자, 한 행이라도 이상치가 있으면 이상치를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가 이상치가 아니더라도 요 세 개가 이상치가 아니더라도 얘가 이상치면은 이 토탈 룸수에서 얘는 좀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좀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상치를 얘는 제거를 할 건데 얘만 제거할 수 없죠. 왜냐면 이 한 행이 한 구조니까. 그래서 얘를 제거하려면은 나머지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전략은 좀 세웠어요. 어떤 컬럼을 이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이상치 처리를 하는데 한 컬럼이라도 이상치가 존재하면은 그 로우는 제거한다. 그래서 이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이상치가 없는 로우만 취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고요. 자, 이게 하우스가 이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요거랑 아까 제가 하이스트랑 로우스트가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구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 컬럼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를 하이트 우리가 구한 이 상한선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각 컬럼에 이 하이스트에서 각 컬럼의 값 있죠. 하우스홀드와 뭐 메디안 에이지 각각의 상한선 구한 값이랑 요 각각의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여기 true인 게 이상치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하우스홀드가 이상치고 요거는 이상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메디안 인컴도 이상치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상치가 하나도 없는 행만 추리는 게 목표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지표 해주시고 요것도 죄송해요. 자, 요것도 이상치죠. 요거 두 개를 아까 5어로 묶었었죠.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상치인 애들은 true로 나오고 아닌 애들은 false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한 행을 가지고 와요. 한 행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이 행,
0번째 행에 true가 하나라도 있느냐가 궁금한 거죠.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true가 하나도 없는 것들만 뽑아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가로로 묶을게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를 그냥 저장을 한번 할게요. tmpdf라고. 자, 요 결과를 지금 저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행씩 넘겨서 체크를 하고 싶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apply를 쓰시면 됩니다. 자, apply 기억나시나요? 자, apply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나 로우를 함수에 넘기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안 배운 건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자, 해볼게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이름은 isOutlier. 자, 뭘 넘길 거냐면 로우를 넘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우리 컴퓨터 세계에서 true는 1, false는 0이죠. 자, 그럼 다 합했을 때, 이 로우에 있는 값을 다 합했을 때 true가 한 개라도 있으면은 1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 아니겠죠. 그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이거를 썸 해가지고 이게 0보다 크냐를 보는 거예요. 0보다 크면은 이상치란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정상. 둘 중에 하나니까 if else죠. 이렇게 하면 이상치. else는 정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상치만 찾아서 싹 제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상치일 때만 return true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 행이 싹 들어왔을 때 여기 true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얘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0은 false가 나오고 얘도 false가 나오고 얘도 false가 나오고 얘는 다 false네요. 얘는 true가 나오겠죠. false, true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논리 인덱스를 얻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면 한번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요 tmpdf 요 각 행을 이제 여기다 넘길 겁니다. 그러면 apply죠? 맵 아니고 apply입니다. 맵은 시리즈에다 쓰는 거고 apply랑 apply 맵은 데이터 프레임에다 쓰는 거죠. 적용시킬 함수는 isOutlier고요. 자, 그 다음에 apply 같은 경우는 컬럼으로 넘길 수도 있고 로우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액시스가 1이어야 로우로 넘깁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해석 되시나요? 0번째는 로우 썸을 했을 때 true가 한 개 이상 있어가지고 1 이상으로 잡혀서 true가 나온 거예요. 요거는 죄다 false. 모든 컬럼의 이상치 여부가 다 false여서 다 false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true인 게 인덱스 0번, 1번
true잖아요. 얘네들이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해서 요게 뭐다? 아웃라이어 IDX. 끝은 아니에요, 아직. 이제 요걸로 진짜 아웃라이어 찾아야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아웃라이어가 아닌 정상치, 정상 범주에 있는 데이터를 원하니까 하우스에서 아웃라이어 IDX를 제거한 거를 가져와야겠네요. 자, 그럼 요거를 바꿔주면 돼요. 요걸 바꾼 다음에 이제 not 아웃라이어로 함수만 바꿔주면 아웃라이어가 아닌 것만 우리가 true로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아웃라이어 인덱스 말고 노멀 인덱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17,621개가 나와요. 한 3,000개 정도, 약 3,000개 정도의 이상치를 제거를 하고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누군가에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는 이런 데이터를 잘 전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를 각 컬럼별로 이렇게 해서 코드를 막 복붙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좀 고치거나 다시 할 때 좀 문제가 생기겠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아웃라이어 이상치를 제거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좀 어렵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거를 그 아웃라이어 제거하기 전에 시각화하는 과정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그것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코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 의미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우스 이상치를 제거한 하우스를 제가 그냥 하우스2라고 잡아줄게요. 됐죠? 자, 그 다음 결칙치 처리도 저희가 안 한 것 같아요. 이상치 처리는 지금 저희가 방금 했습니다. 결칙치 처리는 요거 다시 인포를 해보시면은 결칙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토탈 베드룸 수 남아있죠.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셔야 돼요. 자, 많지 않은 데이터는 뭐 제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합리적인 값으로 채워 넣어도 된다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러면 house2 draw manager 여기서 새로 열게요. 자, 17,446개가 나오고요. 이거를 house3이라고 하고 인포 한번 해서 결칙치 없어진 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클린해진 것 같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개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는 표준화, 범주형 데이터는 원활 인코딩 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50분이 됐으니까